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아메미야 나즈나가 V쇼조에서 탈퇴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V쇼조는 미국 기업이에요. 이 미국 기업인 V쇼조가 일본 진출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재를 영입을 하죠. 그 어마어마한 대형 버튜버 2명을 영입하는데 첫 번째가 케이손이고 두 번째가 바로 아메미야 나즈나였다. 이겁니다. 이 나즈나는 데뷔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버튜버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트위치의 팔로우는 27만이고 유튜브의 구독자는 20만을 달성을 합니다. 2022년 7월에 데뷔를 해가지고 2023년 12월 31일인 부로 이제 양자 하비아의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이제 V쇼조에서 활동을 끝내도록 됐어요. 일단 활동은 주로 트위치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활동을 하고 사용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V쇼조 재팬 소속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영어는 할 줄을 몰라요. 자, 그런데 얘가 계약을 종료를 하는데 왜 V쇼조가 좆됐다는 소리를 듣냐? 그쵸? 왜 좆됐을까? 일단 아메미야 나즈나와의 계약 종료를 발표하는 내용을 봅시다. 그런데 이 계약 발표 내용이 올라왔는데 뭔가 내용이 이상해. 내용이 뭔가 일반적인 내용이랑은 달라. 뭐가 다른지 한번 하나씩 설명해 봅시다. 하나씩 알아봐요. 자, 언제나 V쇼조를 응원해주는 팬 여러분들께 V쇼조는 2023년 12월 31일부로 아메미야 나즈나와 계약을 양자 합의하에 종료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메미야 나즈나의 지적 재산은 계속해서 아메미야 나즈나한테 기속되어 아메미야 나즈나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됩니다. 앞으로도 아메미야 나즈나와 V쇼조의 응원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니, V쇼조랑 계약은 종료가 됐는데 아메미야 나즈나도 활동을 계속하고 V쇼조의 활동도 계속한다고? 아니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그쵸? 자, 일단 일반적인 기업 소속의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되면 버튜버는 바로 은퇴해요. 왜 그러냐? 버튜버의 모델링, 직접 재산권, 유튜브, 방송 채널, 그러니까 아메미야 나즈나의 모델링, 아메미야 나즈나의 이름, 아메미야 나즈나의 캐릭터, 아메미야 나즈나의 상표권, 아메미야 나즈나의 유튜브 채널, 트위치 채널 전부 다 원래라면 회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아메미야 나즈나가 은퇴를 하면 V쇼조에서 탈퇴를 하면 그대로 은퇴인 거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버튜버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은퇴하면 이 모든 게 회사 거기 때문에 회사한테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빌려 쓰는 거야. 그쵸? 그런데 아메미야 나즈나의 경우에는 V쇼조에서 탈퇴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채널도 자기 거, 모델링도 자기 거, 앞으로도 아메미야 나즈나라는 이름을 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 다시 봐도 어이가 없는 내용이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쵸? V쇼조는 왜 이런 식으로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쵸? 자,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또 한 인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의 중국 사태의 케이손입니다. 전 호로라이브 소속 버튜버인 키르 코코로 활동을 했었고 하나의 중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해고를 당해요.
하나의 중국 사태가 뭐냐면 대만을 나라라고 했다가 중국한테 공격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얘 때문에 이제 호로라이브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호로라이브는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키류코코 케이손한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저 젠지가 했듯이 너네들도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 대륙의 영토의 무결성을 지지한다고 말해라 라고 했는데, 케이손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말해가지고 해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케이손이 개인세 버튜버로 활동을 하다가 V쇼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V쇼조라는 소속사를 얻게 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호로라이브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저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저격을 했냐면, 내가 키류코코로 활동을 했었는데 왜 내가 키류코코의 아랫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냐? 내가 무슨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냐? 이거는 내 권리를 침해당한 거다. 나는 키류코코의 아랫사람으로서 내 이력서에 내가 키류코코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밝힐 수 있어야 된다. 키류코코는 내가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내가 연기했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나의 활동으로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해. 왜? 계약으로 묶여 있으니까 말하면 안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키류코코 케이손은 이게 불만이라서 저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계속 활동하고 싶었는데 외부의 요인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활동을 못하게 됐다. 대놓고 자기가 해고당했다고 저격을 한 겁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버튜버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계속 활동을 버튜버가 활동을 하고 싶으면 버튜버는 그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도 활동이 중지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 버튜버의 활동권은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호로라이브를 저격했다니까. 그쵸? 대놓고 저격을 한 거야. 욕한 겁니다. 그거를 V쇼조는 지지를 한 거예요. 이 K손의 주장, V쇼조도 네 말이 맞다. 너를 해고한 일본의 버튜버 회사, 금놈들이 그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야, K손아, 네 말 들으니까 야, 일본의 버튜버 회사들 엉망이네. 그래, 우리 회사 들어오면 네가 겪었던 그런 슬픔과 아픔, 그런 불합리한 대우 절대 없을 거다. 우리는 자유의 나라 미국의 기업이야. 우리는 버튜버 아랫사람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우리 소속되면 네 권리 뺏는 일 절대 없다. 그냥 활동 지원 팍팍 해줄 거다. 야, 우리가 이번에 일본 시장 진출하려고 하거든. 그래도 네가 키류코코로 활동하면서 일본에서 끝발 좀 날렸잖아. 우리 회사 들어와. 그러면 잘해줄게. 너를 발판 삼아 우리는 일본 시장 진출하고 너는 우리 V쇼조라는 소속사를 얻는 거야. 좋잖아. 그러니까 케이손이 그래? 내가 원하는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해주겠다고? 오케이. 나도 개인으로 활동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 너네들이 그런 거에 지원을 해주겠다며 좋지. 이렇게 K손이 V쇼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쵸? 호로라이브는 심기가 불편하잖아. 그리고 덩달아 니지산지의 심기도 불편해져요. 왜? 어디까지나 K손이 저격한 거는 호로라이브였지만은 얘네들이 호로라이브라고 대놓고 지랄할 순 없잖아. 그런데 실제로 대놓고 지랄을 했어요. 기사도 떴거든.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라고. 나중에는 이렇게 X자 쳐지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후에는 일본 버튜버 회사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일본 버튜버 회사들 대부분이 회사가 모델링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은퇴하면 회사에서 나가면 그대로 바로 버튜버의 권리는 회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은퇴가 되잖아.
그러니까 V쇼조가 K손이랑 같이 일본 버튜버 회사를 저격하고 욕하며 그 저격하고 욕한 내용이 그대로 호로라이브뿐만 아니라 니지산지도 포함이 되는 거야.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회사를 운영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놓고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중지시키는 일은 없다. 활동하는 탤런트가 활동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는 거다. 우리는 절대 방해하지 않고 그 아랫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 그런데 일본 기업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일본의 버튜버 회사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대놓고 어그로 끌면서 저격을 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 겁니다. 어그로 오지게 끌면서. 그쵸? 여러분, 여러분의 버튜버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V쇼저 버튜버들은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버튜버를 보는 건 어때요? 너네들의 오시로 얘네들을 삼는 건 어때? 이렇게 어필했다니까. 그리고 너네들의 오시가 불합리하게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잖아. 그런데 그 억울하게 해고 당해가지고 개인세가 된 친구들이 우리 회사로 와가지고 데뷔를 했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는 그만큼 좋은 회사라는 소리야 얘들아. 호로라이브 팬들아, 키류코코의 팬들아, 우루아 루시아의 팬들아, 우리 V쇼저 버튜버를 봐라. 이렇게 어필을 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그로를 끄니까 당연히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는 얘네들을 존나게 싫어해가지고 K손이랑 나즈나는 물론이거니와 V쇼조 소속 모든 버튜버랑 합방을 금지시키고 얘네들이 나오는 이벤트에는 우리 니지산지 버튜버, 우리 호로라이브 버튜버는 참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일본 활동에 애로사항이 꼽혀요. 실제로 K손이 나가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이벤트에도 나중에 니지산지가 K손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애들은 거기 못 나간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벤트 주최 측에서 K손한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너는 못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난리도 났었고 실제로 니지산지 애들이 K손이랑 같은 디스코드 서버 채널에 있다가 K손이랑 같은 채널에 있다는 소리를 니지산지 운영진이 들어가지고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해가지고 이제 K손한테 운영이 이렇게 말하더라. 네가 싫어서 나가는 건 아니다.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나오게 돼가지고 알려진 사건도 있었다. 이거죠. 블랙리스트는 확정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라 루시아까지 영입을 했어. 일단 K손을 영입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왜? K손은 억울하게 해고당한 거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뭐 호로라이브랑 사이는 안 좋아지겠지만은 K손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소속사를 찾는 것도 뭐 응원할 만하고 이해할 만했어요. 그쵸? 그런데 우루아 루시아의 영입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우루아 루시아가 해고를 당한 거는 얘가 미친년이라서 해고를 당한 거거든. 실제로 뭐 사건의 시작은 남자가 마우마우라는 인기 우타이테랑 디스코드로 대화를 나눴어. 근데 이게 너무나 친해 보였고 실제 라이브 방송 중에 미짱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촬영 끝나고 지금 집에 가는 중.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날라와가지고 영상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알려진 게 그저 남자랑 스캔들 때문에 해고를 당한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남자랑 스캔들 터져가지고 회사가 물어봤어. 너 마우마우랑 사귀니? 이러니까 또 안 사귄대. 또 자꾸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더 이상 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실제로 1년 전에도 마우마우랑 영상이 터졌을 때 너 마우마우랑 실제로 아는 사이니? 사귀니? 물었을 때 그때도 안 사귄다 했거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지냈고 이런 친한 관계인 거야. 근데 회사한테는 맨날 거짓말하고 하니까 회사가 얘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 조사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발견이 돼요. 어떤 사건들이 발견이 되냐면 사이버 레카충한테
개인 DM을 통해 가지고 디스코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다른 호로라이브 멤버들에 대한 정보를 뿌려 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버튜버, 호로라이브 버튜버니까 얘를 좀 터트려 줬으면 좋겠다. 얘가 영상 터져 가지고 나락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사이버레카충한테 정보를 제공을 했다니까. 그 외에도 회사 기밀도 많이 유출을 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얘가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당한 해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라 루시아는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지랄 했는데 결국에는 졌죠. 이기지 못했어요. 요조라 메루는 이겼는데 얘는 지가 잘못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호로라이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아가리 털다가 결국에는 변호사 비용만 존나게 쓰고 GG를 때렸다 이거죠. 5천만원 이상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호로라이브가 우루아루시아는 해고한 거는 정당했고 더 이상 우루아루시아는 다른 소속사를 못 구할 줄 알았는데 V쇼조가 진짜 얘네들이 정신 나갔나 싶을 정도로 이런 문제아를 영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버튜버 팬들이 깜짝 놀랐어요. 얘는 상식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고용을 하면 안 될 애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얘가 뛰어난 인재인 거야. 실제로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그때도 그런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문제하고 뭐 술 처마시고 마약 빨고 훈련장에 훈련에도 제대로 참가 안 하고 이런 문제아들 있잖아. 그런데 악마의 재능. 전날 술 처먹고 경기장 나왔는데도 골도 잘 넣고 플레이 메이커고 막 조던이야. 발로텔리야. 이러면 아무리 문제아라도 경기장에 내보내면 골을 넣어주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고 쳐가지고 막 감옥 갔다 와. 감옥 갔다 왔는데도 너무나도 뛰어난 재능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아라고 하더라도 구단에서 찾아. 그래가지고 제2의 기회, 제3의 기회를 얻는 애들이 많죠. 아무리 문제아라고 하더라도. 그쵸? 루시아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정도 문제아라고 하더라도 얘가 너무나도 재능이 뛰어나니까 얘가 방송을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리니까 이 V쇼조가 겁없이 한번 루시아를 고쳐 써보려고 V쇼조에 영입을 한 겁니다. 루시아가 어떤 사람이야? 버튜버 슈퍼챗 세계 1위, 어마어마한 악마의 재능이라고 불렸던 방송 재능. 그러니까 이 정도 인재는 와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솔직히 나 같더라도 한 번쯤은 이병 영입을 해볼 만한 그런 인재긴 해요. 솔깃하다니까. 실제로 루시아가 죄가 이렇게도 명확하고 이미지가 박살난 애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미케네코 개인 채널을 만들었는데 채널 구독자가 80만입니다. 나락을 갔으면 구독자가 1만 2만 3천 따리로 라이브 방송을 키더라도 시청자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러면 나락을 간 거잖아. 그런데 개인 채널 구독자가 80만이라니까 이거는 나락을 간 거야? 나락 간 게 아니죠. 여전히 먹고 살만한 거죠. 어쨌든 실제로도 이른빨이 건재한 게 보이니까 V쇼조는 여전히 루시아가 인기가 많구나. 그러면 얘를 모델링을 줘가지고 V쇼조에 데뷔를 시키면 이거는 이 80만의 구독자가 우리 V쇼조의 구독자로 흘러 들어오겠다. 요런 식의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솔직히 이런 식으로 사고 쳐가지고 해고 당한 년이면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 이제는 똑바로 활동하겠지. 요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겠지.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절대 영입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쵸?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는 뭐 좋진 않았죠. 일단 V쇼조가 시작은 포부가 컸어요. K손이랑 루시아 데리고 V쇼조가 일본에 진출한다. 거대하게 홍보 때립니다. 일본 거리에서 티셔츠도 공짜로 나눠주고 지하철 광고도 돈 팍팍 써가면서 광고 때리면서 진출을 해요. 게다가 버튜버 팬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키리코코랑 우루와 루시아가 호로라이브에서 해고당하고 데뷔하는 소속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화제도 됐죠. 게다가 V쇼조에 이미 K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K손이 있는 데다가 루시아가 들어간 거니까 이제 호로라이브에 대한 내부 정보, 호로라이브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버튜버 안에 사람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버튜버 안에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개척자, 혁명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회사가 V쇼조다. 이런 이미지를 만든 거야. 그리고 루시아를 어떻게 영입할 수 있었겠어? K손이 소개를 해줬거나 K손을 통해서 연락을 했거나 혹은 K손이 알려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루시아도 우리가 영입을 할게. 너네 둘이 이제 V쇼조 JP 1기생으로 데뷔를 하자. 요렇게 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버튜버들이다 보니까 V쇼조도 어마어마하게 어필을 많이 해줘요. 돈 또 팍팍 썼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 두 명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억압된 버튜버 업계 저희들로 인해가지고 바뀌길 원합니다. 저희 호로라이브 저희 V쇼조는 버튜버 안에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에 사람이 혹시나 회사를 나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버튜버 안에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서 그대로 버튜버 모델링까지 건네줍니다. 여러분의 버튜버들은 안 그러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를 인해 가지고 모든 버튜버 회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팬들을 위한 거고 버튜버 안에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야. 이러면서 버튜버 업계에 어마어마한 혁신, 개혁을 끌고 올 버튜버 업계 구세주 이미지를 메이킹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우라 루시아가 호로라이브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우라 루시아가 개인세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이후에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이랑 합방을 할 수는 없겠지. 호로라이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3D 라이브를 할 수는 없었겠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작은 스튜디오 빌려가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호로라이브의 이제 버전업 모델링 또 받을 수 없었을 거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라루시아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 우라루시아라는 채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면 그대로 먹고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라루시아라는 이름과 채널을 다 뺐음으로 인해 가지고 밥줄을 아예 끊어버렸잖아. 밥그릇을 깨버렸잖아. 그거는 회사의 거기 때문에 회사가 밥그릇을 뺐든 깨버리든 그거는 회사의 권리긴 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버튜버 아내 사람한테는 너무한 처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래도 우라 루시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고 모델링의 캐릭터를 완성시키는데 아내 사람의 역할이 아예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권리가 없지는 않다. 그쵸? 이게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성우라고 따지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성우가 성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캐릭터에 대한 권리, 작품에 대한 인세를 요구하면 어이없긴 해. 그런데 이게 버튜버다 보니까 애매한 거야. 그쵸? 버튜버의 캐릭터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실제 아내 사람이거든. 단순히 대본을 연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튜버 아내 사람의 권리도 조금은 있다고 보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그게 버튜버의 권리를 이전해야 될 정도냐? 라고 따지면 애매하거든. 다 줄 정도는 아닌데 조금은 인정해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메미야 나즈나의 활동을 밀어줬거든. 그런데 아메미야 활동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유튜브 구독자가 80만인데 트위치에서 방송하는데 구독자가 팔로워가 27만밖에 안 돼. 이른바래 한없이 부족한 시청자 숫자였죠. 게다가 V쇼조에서 각 잡고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활동이 안 돼. 왜? 시청자가 다 영어권 외국인이야. V쇼조 방송부는 영어권 외국인들이 아메미야 나즈나 방송 봐서 영어로 채팅을 쳐. 그러니까 영어 한마디 못하는 루시아가 나즈나가 소통이 되겠어? 안 되잖아. 그쵸? 게다가 소속된 버튜버 애들도 다 영어권이야. 미국 소속 버튜버 회사니까 영어로 방송하는 애들밖에 없단 말이야. 합방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합방이 안 돼. 유일하게 일본어 되고 아는 사람인 K손이랑 합방을 하려고 해도 맨날 K손이 자기랑 놀아주는 건 또 아니잖아. 야, 그러니까 사면초가인 거야. 뭐 시청자랑 소통을 하려고 해도 트위치 방송하면 일본인 시청자가 별로 없고 외국인 시청자밖에 없고 방송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멘탈이 터져가지고 본격적으로 피싸기를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대놓고 트위터에서 미케네코 유튜브 계정으로 욕을 합니다. 족같다고. 방송하기 싫다고. 대놓고 V쇼조를 저격하는 트윗을 쓰면서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K손을 통해 가지고 불평불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적인 장소에서 저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버릇 못 버렸죠. 호로라이브에서 했던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나 기분 나빠졌어. 너네들이 알아서 내 기분 풀어줘. 알아서 해결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소속의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터트리는 거예요. 그쵸. 이런 애 데리고 방송을 몇 년 동안 한 게 호로라이브가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V쇼조가 오냐오냐 해요. 또 K손 또 그런 일 있으면 앞으로 나한테 먼저 말해. 내가 먼저 V쇼조한테 지랄해줄게. 이러면서 나즈나를 또 달래고 또 V쇼조도 나즈나를 존나 오냐오냐 합니다. 뭐가 불만이었는데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한다. 라이브 번역해주는 애가 몇 명이 없어가지고 네가 방송하고 싶을 때 그 라이브 번역해주는 애가 출근을 안 했다고? 그러면 네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도록 라이브 번역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더 뽑아줄게. 이러면서 존나게 오냐오냐 합니다. 야, 장난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고 싸면서 지원을 빡시게 해줘요. 그런데 나즈나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V쇼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일단 V쇼조 소속이니까 트위치에서 몇 시간 방송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계약 조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계약 조건 최소 시간만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방송을 유기를 해버립니다. 그 방송도 켜놓고 그냥 편의점 갔다 오고 켜놓고 자거나 이런 식으로 대충 시간 때워버리고 제대로 방송을 하지도 않고 3개월 동안 아예 방송을 안 키거나 이렇게 유기를 해버려요. 더 이상 V쇼조에 미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V쇼조는 나즈나 맛을 제대로 본 겁니다. 어질어질 할 거야. 그러길래 내가 뭘 했냐? 너네들 나즈나 감당할 수 있겠냐고. 야, 그랬잖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얘는 원래부터 이랬던 년이라서 그 악마의 재능에 혹해가지고 데리고 왔다가 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겁니다. 그쵸?
그런데 V쇼조가 우르와 루시아 데리고 오면서 아메미아 나즈나 데뷔시키면서 뭐라고 했어? 자기네들은 버튜버 아랫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서 일본 버튜버에서 저격하면서 자기네들이 잘못된 버튜버 회사의 문화를 고치겠다고 그랬잖아. 그쵸? 자기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되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오고 만 겁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진짜 이쁘게 카구라 나나한테 부탁해가지고 아메미야 나즈나라는 진짜 고퀄리티의 버튜버 모델링을 만들었어요. 방송 채널, 유튜브 채널, 트위치 채널 또 있고 3D 라이브 모델링도 있습니다. 2D 라이브 모델링 퀄리티는 진짜 미쳤어요. 고퀄리티입니다. 진짜 배 볶음 보면 진짜 새끈하고요. 존나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독자도 20만 되는 채널도 고스란히 다 미케네코한테 줘야 될 판국이야.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와,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V쇼조 새끼들, 야, 배 아파서 잠 안 오를걸? 존나게 열받고 분해가지고. 야, 진짜 이갈립니다. 존나게 열받을 거야. 저 씨발년 뭐가 이쁘다고 이걸 다 주겠어.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나즈나가 회사를 그만두고 저 모델링까지 다 챙겨 나가면서 제대로 V쇼조한테 빅이었을 날렸잖아. 그러니까 이 K손의 책임론이 거론이 됩니다. 야, 저 씨발년 V쇼조 데리고 온 거 누구냐? K손, 너 아니야? 지가 루시아를 소개시켜줘가지고 V쇼조가 루시아를 데뷔시켰더니 저 씨발년이 우리 뒤통수 치고 갔네? 어마어마한 손해와 손실을 입히고 모델링까지 챙겨갔네?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K손을 욕하니까 K손이 또 대답을 해요. 야, 나즈나는 은퇴하는 거 아니다. 나즈나 그대로 활동 가능하다. V쇼조 소속이 아닐 뿐이지 나즈나는 나즈나인 채로 활동이 가능하니까 별 문제 없다.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나즈나를 V쇼조 오라고 꼬신 거 아니다. 우연히 우리의 개개인의 결단의 타이밍이 겹쳐가 V쇼조에서 만나게 된 거지. 제외하게 된 거지. 내가 꼬신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이게 진짜일까? 그쵸? 이게 K손의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직접 사장한테 루시아 이제 해고당했으니까 루시아 데리고 오세요 라고 말 안 한 거는 그럴 수 있어. 그쵸? 지가 뭐라고. 근데 K손이 V쇼조에 이미 소속돼 있었고 이후에 루시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루시아랑 통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쵸? 루시아랑 통화했다고도 말했어. 본인이 V쇼조 강력 추천했다. 고도 말했어. 내 기억상으로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꼬신 건 아니고 루시아가 고민을 하니까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소개한 게 맞아요. 영향력이 아예 없던 건 아니야. 그런데 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 V쇼조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 루시아한테 루시아야 너 소속사 구하니? 이런 소속사가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 회사 들어가자.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지. 이렇게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물어보길래 대답도 해줬고 회사가 물어봤든지 루시아가 물어봤든지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는 해준 적이 있고 그리고 루시아가 왔을 때도 굉장히 이제 소통을 하면서 푸시도 해주고 자기랑 친한 애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그로도 끌어줬었다. 그때는
자기가 꼬신 거 아니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도 상관없다. 왜? 우리가 지금 V쇼조에서 모인 게 호로라이브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호로라이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우리들이 V쇼조에서 제외한 거다. 이런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거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V쇼조에 빅엿을 날리고 루시아가 가버리니까 손절하는 겁니다. 내가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뭐 궁금하시겠죠? 아메미야 나즈나가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쵸? 일단 뭐 안 그래도 방송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V쇼조의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아메미야 나즈나가 방송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졌죠. 옛날에는 계약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방송을 했어야 됐지만은 이제는 그 계약도 없으니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미케네코는 모델링이 2개나 했고 나즈나 모델링으로 굳이 방송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뭐 트위치 방송을 보는 외국인들한테 어필하기 위해 가지고 걔네들이 주는 푼돈 또 긁어 모아가지고 아예 뭐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가끔씩 트위치 방송 켜줄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대놓고 유튜브 미케네코 채널에서 루시아랑 똑같은 모델링 갖고 방송을 하고 거기에 구독자가 80만인데 20만 딸이 트위치 가가지고 방송을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유튜브 버리고 트위치 가서 방송하는 년들은 없어요. 아니네. 한 명 있네. 라프라스라고 미친년 하나 있는데 웬만하면 그런 애는 잘 없습니다. 물론 더 이상은 이렇게 자기를 오라면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아예 미케네코 채널에서 나즈나로 모델링 방송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방송을 하든 말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 나즈나로 방송을 할 이유가 굳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델링은 유기됐다고 보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즈나로 방송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 지금 80만이 아니라 90만 채널이 있어 유튜브에. 그런데 굳이 20만 딸이 채널에서 방송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실제로 얘가 트위치에서 방송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구독자가 적어가지고 하기 싫어했단 말이야. 돈이 안 되니까. 게다가 얘가 굳이 나즈나로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우라 루시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한테서 우라 루시아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라 루시아의 파파인 야스유키 걔한테 모델링을 부탁해가지고 루시아랑 똑같이 생긴 애를 만들어가지고 데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방송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즈나 모델링은 나키리 아야메의 마마인 카구라 나나가 만든 거야. 그런데 카구라 나나가 만들었길래 나즈나로 카구라 나나랑 한번 비벼보려고 친목질 해보려고 스바루가 이제 스바루만 우이 마마랑 비비는 것처럼 나도 내 마마랑 친하게 지내봐야겠다 하고 비비려고 했는데 카구라 나나가 칼같이 손절을 했어요. 아는 척하지 말라고. 난 너 싫어한다. 너 안 좋아한다. 이거는 V쇼조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만든 작업물이지 굳이 너의 마마가 되고 싶진 않다.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또 메네라 터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구라 나나랑 또 사이 안 좋은데 굳이 내가 카구라 나나의 작업물인 나즈나로 방송을 하면서 카구라 나나를 홍보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쵸? 내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카구라 나나도 유명해지는 건데 싫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나즈나로는 아마도 방송을 안 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게다가 굳이 나즈나로 할 필요가 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케네코가 미케네코라는 이름으로 지금 존나게 잘 나갑니다. 나즈나 방송 유기하면서 이미 다른 소속사도 구했어요.
어떤 소속사였냐면 보이소레라고 해가지고 성우 소속사로서 미케네쿠 또는 다른 이름 코이토리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캐릭터송, 캐릭터 보이스, 드라마 CD 이런 거 출시하거나 가수로서의 활동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진짜 개같이 여러 기업들이랑 콜라보하면서 돈 벌고 잘 나가고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능력이 있긴 있나 봐. 그쵸? 야 이렇게 나락을 갔는데도 잘 나가네. 그쵸? 게다가 호로라이브 성우들, 호로라이브 버튜버들도 못했던 애니메이션 성우 자리까지 얻게 됩니다. 작품명 명탕 이세계 온천 개척기 아라포 온천 마니아의 환생지는 느긋하게 온천 천국이었습니다. 아 라노벨입니다. 제목만 봐도 라노벨이죠. 이런 라노벨의 원작이 애니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캐릭터의 성우를 맡게 된 게 바로 미케네코예요. 미케네코 이외에도 쿠라모치 교코라는 버튜버도 성우를 맡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 본격적으로 성우가 버튜버가 채용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호로라이브 애들도 못 해본 거를 바로 얘네들이 하게 됐다 이거죠. 물론 호로라이브 애들도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카메오 캐릭터로서 본인의 캐릭터로 등장했거든. 근데 이거는 아예 원작의 캐릭터의 성우로 등장한 거라서 버튜버가 이런 식으로 캐릭터 성우 등장한 거는 최초일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미케네코가 담당한 캐릭터는 요 캐릭터입니다. 요거 중간에 엘프 보이죠? 미케네코가 담당하는 캐릭터가 리리우무라고 해가지고 리리움이라고 읽어요. 이런 캐릭터의 성우로서 미케네코가 활동을 한다. 그죠? 아 물론 뭐 게임 성우는 호로라이브 애들도 한 적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일반 게임에 등장한 적 있죠. 근데 진짜 애니메이션에는 버튜버 성우가 등장한 거는 처음이다. 이게 굉장한 시대의 변화입니다. 원래 버튜버라는 것 자체가 인기 없고 안 팔리는 신인 성우들이 하던 일자리가 버튜버였어요. 그래가지고 성우빠들이라든지 성우들한테 많이 무시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버튜버가 인기가 생겨져가지고 역전이 됐어요. 버튜버가 성우들의 일자리인 라디오, 애니메이션 성우, 게임 성우들까지 하게 되면서 오히려 버튜버들의 성우들의 일자리를 뺏는 상황이 나오게 됐어요. 물론 성우들의 연기력이 당연히 더 뛰어나긴 하지만은 일단 이것도 작품이 잘 팔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기력 조금 떨어지더라도 화제가 되는 유명한 성우, 유명한 인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우를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우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물론 이 미케네코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가 작품입니다. 1쿨짜리고 이제 라노벨의 홍보용으로 이제 굉장히 저퀄리티로 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막상 보잖아. 그럼 작품도 존나게 심할 거야. 그래가지고 존나게 유명한 성우는 못 쓰고 싸고 신인들 위주로 이렇게 씁니다. 저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성우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가 신인 성우들을. 근데 이제는 그 신인 성우들도 못 쓰고 초짜 버튜버들을 싸게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인 성우들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은 일이에요. 저 일자리 우리의 기회가 되어야 됐었는데 우리는 버튜버한테 밀려가지고 더 이상 기회도 못 얻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러한 시대가 와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불쌍하지 않아요. 왜냐면 당시에 버튜버들을 성우들이 굉장히 개무시하고 욕하고 버튜버 팬들도 무시하고 성우들 빠들도 버튜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버튜버 어차피 그 성우에서 경쟁에서 도태된 애들이나 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욕 존나게 했다니까. 그쵸?
토키노소라도 욕 처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역전된 거 굉장히 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역전이 됐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제일 잘 나가는 1티어 성우들한테는 여전히 버튜버들이 못 비벼요. 그렇지만은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역전 사태가 일어난 것도 나쁘진 않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원작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쓴 소설이 애니메이션화가 돼.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작품의 성우를 내가 좋아하는 성우들, 유명한 성우들, 연기력이 뛰어나고 검증된 성우가 아니라 신인 성우를 쓴대. 게다가 이제는 성우도 아니고 이 버튜버 하는 애를 쓴대. 게다가 그 버튜버 한다는 애가 온갖 문제를 일으킨 버튜버계 문제아야. 이런 애를 성우를 써가지고 내 애니메이션, 내 작품의 애니메이션화에 잘못된 영향이 끼치진 않을까 걱정되잖아. 그쵸? 게다가 어차피 저가형이라서 작품 퀄리티도 십창 날 건데 작품이 조금 십창 나가지고 작품이 나온다? 이러면 또 미케네코가 트위터에 대놓고 내 캐릭터 작품이 너무 심해가지고 족같았다 이러면서 글 쓰면 초대형 영상이 또 터지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왜? 원래부터 아메미야 나즈나 우라 루시아가 이런 짓거리 하던 미친년이어서. 그쵸? 근데 원작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도 그렇게 잘 나가는 작가가 아니야. 이런 애니메이션 기획이 자기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기획입니다. 애니메이션화가 잘 돼가지고 애니를 통해가지고 원작의 작품이 더 팔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우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게다가 뭐 버튜버 관심 없으면 미케네코가 성우 하든 말든 관심 없는 애니메이션 팬들도 많아요. 게다가 이 성우의 원작 소설의 팬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화까지는 됐지만은 이 팬덤이 뭐 이세돌 팬덤인 왁천지만큼 규모가 되거나 인터넷에서 난동을 부릴 정도로 팬덤이 규모가 크지는 않아가지고 팬덤이 거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은 뭐 성공은 못하겠지만은 이후 작품과 연관이 돼가지고 미케네코가 어떤 피를 쌀지 그거는 또 나름대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어쨌든 미케네코 이제 정신 좀 차려가지고 사고 좀 그만 쳤으면 합니다. 진짜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어른이 되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니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 캐릭터만 연기하면 되는 거잖아. 작품에 관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뭐 그 녹화하러 가가지고 녹음하러 가가지고 더빙하러 가가지고 뭐 족같았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얘는 분명히 할 애거든. 무시를 당했다든지 족같았다든지 이런 말 하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그런 일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갑시다. 이번에도 사고 치면 진짜 업계에서 묻힐 수가 있어요. 다시는 업계에 이런 일을 못 얻을 수도 있다고. 안건을 못 받을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나이도 먹을 만큼 처먹었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변화되고 철들 때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